며느리 눈치 보는 아들이 짠할 때가 있지만 아우 저 진짜 이렇게 못마땅하네 그런 느낌들 너무 눈치 본다 이러면서 좀 못마땅할 때 있으세요? 강순이 마담님? 나는 깨딱 잘못하면 눈물 나와 지금. 다른 뭐 때문에요? 분들은 애기들도 다 둘 하나잖아. 나는 셋이나 다 들였고 머물고 저 피눈물 나는 걸 다 쫓고 살잖아. 우리 아들들은 직장에서 돈을 벌으면 마누라한테 봉투채 다 줘. 요즘엔 다 그렇죠. 다 그런 거 아니 같잖아. 그러니까 그러면 봉투채 다 주면 걔 용돈은 어디서 나? 거기서 직장 생활을. 거기서 줘야지 카드를. 안 주니까. 안 주니까. 그런 거 볼 때 정말 나 피눈물 나와. 아니, 많이 안 주지. 엄마가 줘? 주기는 주죠. 아니에요. 돈 내가 쓸 것이 없으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걔들이 어디 가서 돈을 두르겠어요. 엄마한테 오지. 아버지한테까지. 엄마한테 생각이 달라고 없어요. 와요. 아니 이건 내가 이 방송에서 창피해서 안 하려고다가 지금 하는 건데 보세요. 월급 타서 주면은 거기서 차비하고 교통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줘야죠. 줘야죠. 아, 차 갖고 다니니까 차 기름값도 좀 주고. 얘들은 너무 순해갖고 봉투를 다 주고 그걸 조금 타서 쓰려고 주면은 적자 받다고 안 주고 무언다고 안 주고. 그러니까 엄마한테. 그거 보는 엄마가 다른 거는 수도 없지만 그게 제일 커 나는. 안쓰러워서 또 주는 거야. 안쓰럽고 그럼 엄마가 또 줘. 우리 며느리들은 나한테 할 얘기 눈금만큼도 없어. 야, 없을까요?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으면 정말 전화 연결하면 내가 지금 가만히 전화 안 연결하는 있을 거 것 같아. 그렇지만 강선희 아들을 마사님 봐서 진짜 전화 연결하면 할 말 없을까요? 며느리들도 내가 아는 거 했다고 그냥 하는 거 했다고지. 그렇죠. 뒤에다 대고 내가 저 썩을 니, 어?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노래가 욕가장 올라와요 진짜. 아 여기까지. 뱉진 않으셨구나. 아 뱉으면 더 조지지. 네, 저도 내 아들이 그래 커버야 되니까 이 조그만 가슴이 뱉지 불이 나는 못하고 거야. 공교롭게 방송에서 뱉으셨어. 화병이 갱년기가 된 거야. 강선희 선생님, 그게 그 썩을 그 며느리가 아니고요. 아들이 잘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며느리 뭐라 그러지 마세요. 아들이 잘못인 줄 아는데 쟤도 야근 놈이지. 아들도 나쁜 놈이야. 주위 마누라가 쪼들려 사는 거 보고 내가 내 용돈을 엄마한테 오는 뜯었을 거지. 거라고 거기서 안 뺏어온 거 알기는 하지만 비빌 때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며느리가 할 도리는 해야지. 어머 이거 월급 타던 다 주면 자기 어떡해. 난 진짜 신랑 그렇게 했어요. 돈이 없어서 손님 만나러 가면 뽑겠대다 내가 그때 한 30년 전에 5만 원씩, 3만 원씩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. 주머니에다 딱 넣어주고 가면은 가서 그 여러 사람 만나는데 잠깐 못 내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. 그거는 진짜 난 잘못이라고 생각해. 근데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은 돈 관리도 각자 하는 것 같아요. 많이 각자예요. 네. 왜냐면은 저희 며느리하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. 각자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돈 관계는 제가 물어봐도 제 얘기를 안 하더라고. 근데 이렇게 제가 눈치를 보니까 우리 며느리는 이제 친정 쪽에 조금 이렇게 가고, 근데 우리 아들은 저한테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. 아이고. 많은데 뭘 줘? 아무리 많아도 엄마한테 이렇게 용돈 주면은 근데 여유가 있으시네. 용돈까지 난 용돈 받을 생각. 아이고. 각자 잘하고 있어. 각자 잘하고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그런 것까지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내가 보기엔. 강순희 마담님께서는 며느리들이 논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조금 모순인 아니 게 선생님네 며느님은 논대. 아니 그러니까요. 그게 노는 게 아닌 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일을 해봤고 육아도 하고 있잖아요. 육아가 제 본업보다 더 힘들어요. 그러니까 남편들이 밖에서 일을 또 해서 뭐 수익을 주고 그리고 우리는 어찌됐든 결과도 없고 사실 뭐 저희가 밤새 육아를 한다고 야근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 육아도 보니까 본업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며느님들은 남편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집에서 또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맞지 않을까. 나는 그게 말이 맞지 않아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왜 말이 안 맞냐? 아니 집에서 살림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뭐 그렇게 이제 아파트 그까지는 뭐 몇 평 되는데 거기에서 오기작작 개떡다리 같은 소리 하지 마. 맞아, 무슨 소리야? 긴 시간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지. 아르바이트? 해야지. 지금 돈 벌 때가 눈이 셌어. 맞아요. 많이 벌려는 거 아니야 나는.
그 시간이라도 뭐라도 쪼개 돼서 해야 연습을 하는 걸 보여줘라 이거지. 이 얘기에 대해서 한평 원장님이 다른 생각을 하시네요. 100번 맞는 말씀이니까요. 나도 내 거 맞는 얘기예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강순이 마담이면 전형적으로 본인이 일을 워킹맘 일을 하고 애도 키우고 이제 시어머니 모시고 옛날에 이제 한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 볼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워킹맘이 많지만 맞벌이. 전업주부도 있어요. 그러면 국가에서는 대개는 워킹맘을 기준으로 뭐 보육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전업주부까지들도 거기 이제 편승하려는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브런치를 먹고 앉아서 시간 보내고 있을 때 이제 강순이 마담님 같은 경우에 그런 걸 보면 그러고서 이제 자기 남편이 벌어온 돈을 몽땅 앉아갖고 돈이 없다 그러면서 그리고 남편한테 생활비는 안 주고 엄마한테 가서 돈 얻어 쓰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집에만 있다 그러면 제 말씀이 맞죠. 그런데 며느리들이 그렇게 하고 아들한테 그런 자유도 안 주고 막 하는 거도 막 여기서 터진다니까 터져지고. 100% 아이고 지금 피 끓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, 며느님. 변호사님. 아니 그쪽 예. 그런 사례가 사실 많이 있긴 있어요. 아, 예. 제가 뭐 상담을 할 때 보면요. 남편이 전문직이에요. 네. 엄청 잘 키워놨잖아요.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전업주부예요. 근데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잘 돌보지도 않아. 그러니까 맡겨놓고 그러니까 친정 쪽에 이제 친정 식구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기 집안일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남편이 전문직인데 퇴근하고 나면 아이를 케어까지 하는 거예요. 데리고 자고. 남편이? 네. 데리고 자고. 그 모습을 시어머니가 봤어요. 예. 그럼 당연히 열불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. 며느리가 자기 역할을 안 하니까. 근데 참아요.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자기 아들이랑 며느리잖아요. 근데 시어머니가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내가 참다가 얘기를 해요. 며느리한테. 그러지 말라고. 그러니까 주의를 줬죠. 근데 며느리는 그거를 녹음을 해요. 그래서 그 순간을? 네,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.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. 이혼할 때 그거를 증거로 그러니까는 이혼을 막을 때 쓰겠죠. 막을 때. 남편이 아무튼 두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이혼을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. 참고 있어요. 왜냐하면 가정을 유지하려고.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나한테 한 번 얘기한 거를 가지고 그걸 이제 약점처럼 갖고 있는 거죠. 조심해야 되겠네요.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 아이고 어머님들. 네, 그거 조심하셔야 녹취가 돼요. 다 되고 있어요, 녹취가. 네. 아니 그 아드님 전세금 이야기는 무슨 저랑 이제 사이가 좀 안 좋아지고 이제 어찌 됐건 간에 아이를 가졌으니까 집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쵸. 그런데 서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한 번에 전화가 왔더라고요. 엄마, 내가 아무리 집을 구하려 그래도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겠어. 그러는 거야. 아니, 29 그럴 살이면 때만. 되니까. 그럼 또 엄마는 또 마음이 약하잖아. 해줘야지.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돈을 보태줬죠. 그때 막 엄마 이거 가지고도 안 되겠는데 그러는 거야. 아, 그럴 때만 찾니? 그럴 때만 엄마니? 그 당시에 며느님하고는 좀 소원했을 당시잖아요. 그렇죠. 그때 이제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잠깐 얘기하고 그다음부터 또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면서 야 오해 좀 풀게 서로가 얘기 좀 하자. 그러니까. 그럼 중간에서 아들이 얘기를 하면은 안 돼.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. 아니 화해 제스에 전해지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아들은 내 지가 말은 마련했다고 눈치를 봐서 그걸 안한 집어넣고 거야, 마누라고는 지금. 얘기 안 한 거예요. 어쩔 때 며느리 오라고 그랬어야지. 야, 같이 와서 얘기하자. 안 오니까. 그래도 그럼 그렇지 않으면 안 준다 그래야지. 그리고 그 아들 마음은 그래요. 내가 빨리 갚아야겠다는 생각만 하지. 이게 엄마한테서 생각이 왔다는 없어요.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더 내가 또 마음이 다치게 되고 그렇죠. 그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서로 멀어지게 되더라고요. 근데 예전에 동치미에서 얘기했잖아요. 이게 만약에 정신적, 물질적으로 독립한다면 그거는 정말 인정해줘야 되지만 그렇죠. 물질이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상응, 이게 뭐 기브앤테이크인데 아니 물질이 들어갔는데 뭔지 알아요? 화해 제스처가 들어갔는데 손주 손녀가 무기예요. 아, 손주 손녀가 무기예요. 아유, 우리 누구가 요새 지금 우리 딸에 너무 돈 많이 쓰고 해서 유치원 하는데 학원 보내는데 없다고. 그게 무기라니까 얼른 또 붙여. 그렇죠. 그게 병이라고 그게. 나는 애들이 돈 문제다, 달라고 문제. 거절한 적이 없어요. 이게 주기는 베테랑 주되 시어머니나 정신 초보 시어머니나 차리라고 똑같네. 똑같네. 이거 어떻게 이 보면 부분에서는 손주를 볼모로.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.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. 저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. 야,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부분에 대해서. 만약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게 되면요.
꼭 차용증을 쓰셔야 됩니다. 가족끼리 무슨 아니요. 아니 무슨 아니요. 가족끼리 차용증 내가 나중에 증여하는 마음으로 주더라도요. 맞아요. 차용증은 반드시 써서 남겨두셔야 돼요. 나중에 어떻게 써 그쵸? 그럼 못 써. 안 그러면 그냥 안 중개되는 돼요. 거니까. 그러면은 매우 큰 법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 차용증을 도와줘도 써야 되는 문화로 가야 차용증을 된다. 반드시 써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네네네. 책임감을 심어줄 수도 있고 이것이 법률행위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. 맞아요. 부모 자식 간이라도 네. 지금 내가 하는 게 이게 법적인 행위고 어떤 책임과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.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?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.